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정보가 잘 전달돼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찾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행복한 부자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오래된 사진이지만 이게 하와이에서 한번 비행기를 더 타면 호놀룰루에서 배를 더 타면 마우이라는 굉장히 더 고급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마우이에 아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점심 먹으러 외출했다가 그렇게 점심 먹고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데 참 사진이 너무 좋죠.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기에 앞서 목적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나테크라는 물질과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과 메나테크라는 이 사업의 도구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그 기독교의 인사말이 당신에게 평화 있으십시오라는 뜻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파트너 사람 중에 또 샬롬이라는 개명하셔서 이름을 쓰시는 분들 계신데 좀 더 봤더니 평화, 평강, 정의로움, 질서, 조화 이게 다 함축된 게 샬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평화롭고 평강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기를 바라고요. 또 종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교에서 쓰는 제가 법정 스님의 글과 생각과 삶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많은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의 수상 에세이집을 모아놓은 건데 살아있는 것들은 다 행복하라. 행복하자도 아니고 행복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 건 한편으로는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진이 참 멋지죠? 뭔가 사진에서 풍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얘기해 줍니다. 저의 가족 사진인데요. 작년 8월인가 7월쯤 양평 어느 맛은 별로 없는데 되게 비싼 카페 앞에 앉아서 우리 큰애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 메나테크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었는데 9월 달에 미국을 가기 앞두고 이렇게 좀 뭘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평일에 남들 하나도 막히지 않는 그 평일에 가서 편안하게 점심 먹고 바람 쏘이면서 이렇게 뭐 정말 대학생이 저렇게 거품놀이 하고 앉아 있고 저렇습니다. 동생들 지루해 죽으려는 표정이 느껴지시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괜찮은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왜 공부를 해요? 라고 물어볼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공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이 빠져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늘 전 시간에 했던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중간을 채워드린 거예요. 중간을. 그 중간을 채우는데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보면 저는 공부를 사람을 통해서 좀 많이 합니다. 빌 게이츠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언제 창업을 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지금 뭐 탁월한 이제 거의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전 세계 1등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72년생입니다. 자식만 14명을 낳죠. 아니 뭐 그게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창업의 과정들, 결정의 과정들을 들여다봅니다. 참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사업 설명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메나테크라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선택은 아마 배우자였을 거예요. 어때요? 지금 돌아보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복 받으시는 거예요. 그치? 속으로 화가 확 나고 생각만 해도 승질이 확 나고 그때 내가 같이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그냥 눈을 뽑고 싶어 막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또 다른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모든 것은 제자리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
그 나이를 50이 넘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인생을 살았던 길에 만났던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경험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ROTC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자꾸만 저를 좌파 빨갱이라고 보는 외부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저 ROTC 여기 인천 지역 모임에 빨갱이로 유명합니다. 좌파 빨갱이. 그 할아버지를 보기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빨갱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얘기하죠. 이렇게 잘생긴 빨갱이 봤습니까? 이렇게 멀쩡한 빨갱이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빨갱이 아닙니다. 저는요 최전방에서요 철책선 안에서요 지뢰가 온통 천진 길은 딱 1m도 안 되는 길 좌우가 지뢰 받친 데를요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잘 되면 다 9명이 다 죽는 그 지뢰밭을 밤에 들어가서 영하 18도 20도에서 20시간씩 앉아있다가 해 뜨기 전에 나오는 그런 그러고 나서 12,000원 생명수당 받았던 장교 출신입니다. 그 당시 저랑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저 24살에 28살짜리 중대장님이 계신데 대위라고 해서 중대장님인데 그분이 이 텔레비에 나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막 증언하고 계시죠. 제가 많이 그분 때문에 유독도 TV를 많이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만 2년을 먹고 자고 같이 했던 형님이에요. 4살 많은. 몇 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별 3개를 달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 특전사 사령관이 됐다가 너무너무 기쁘고 이천에 사령부가 있어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장군에서 그냥 사진이나 한번 찍으려고. 근데 이렇게 어떤 일에 연루돼서 수갑을 차고 증인석에 쓰게 됐고요. 그 당시에 대대장이었던 사람이 신원식이라고요. 전전 국방장관이 유희성 소대장, 곽정근 중대장, 신원식 대대장 이렇게 만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건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 이렇게 재판을 보는데 귀가 익숙하고 느낌이 비슷한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김머식인데 그분이 대표 변호사로 뭘 하는데 저 사람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쳐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고려대학교 선배고 그냥 선배가 아니라 내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고려대학교 선배인데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 형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20살 때 이렇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인 법대형이 맨날 소설책하고 시집을 들고 와서 저한테 시를 읽어주고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법대를 갔으면 미친듯이 사법고시를 해야지 저 배부른 놈 막 이러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언제 정신 차렸는지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쭉 찾아봤더니 인하대학교 벽화대학 뭐 교수로 하고 계신데 헌법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돼서 막 뭐 이렇게 변호하고 해서 수임료 받고 이런 사람이 학자가 됐더라고요. 독일에 유학 가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근데 거길 읽어보니까 인생 역정에 헌법의 매력에 푹 빠져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헌법이 그렇게 무슨 매력이 있어 헌법이란 건 법의 중심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헌법은 정말 멋진 생각과 멋진 약속들로 정해진 거예요. 이 이기심 많은 인간들이 사회를 만들고 살면서 우리 이것은 같이 지키자라고 합의해서 걸어놓은 아주 우리 인간들끼리 추구해야 될 훌륭한 가치, 훌륭한 마음, 훌륭한 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각자가 같이 살려면. 그래서 제가 요즘 헌법을 좀 읽어보고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뜻. 그러면서 이번에 마지막 헌법재판소 변론을 보면 어느 변호사가 그러죠. 풍경이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풍경. 제자리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든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온전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몸이 그랬듯이. 남녀가 지금은 원수처럼 살지만 처음에 연애했을 땐 사랑하고 좋아했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14년 넘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참 올바랐어요. 뭐가 올바랐느냐? 그냥 단순한 소비자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쓴 걸 좋은 경험을 누군가한테 알려서 나도 좀 싸게 먹고 그 사람도 이롭게 하고 그러면서 나도 혜택 받고 그러면서 정의롭고 좋고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요 그렇게 좋은 점을 보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도 14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한 달에 2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 이 안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이 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게 멋지고 정말 인생의 사명으로 삼아도 될 만한 일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뚜벅뚜벅 14년이 넘게 와서 여기서 성공자라는 위치에 딱 서서 이 일을 다시 되돌아보니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멋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뭐가 거짓이 되고 진실인지 알려드릴까요? 광고가 거짓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유명 모델이 광고하는 거 있죠. 좋아요, 뭐 이뻐져요 하지만 그 모델은 그거 안 써요. 이거 쓰면 이뻐져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원래 이뻤어요. 안 이쁜 사람이 그 화장품 바른다고 이뻐져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걸 믿죠. 거기엔 거짓이 존재한 거죠. 근데 어때요?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광고를 믿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모델을 세워놓고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거짓이 아닌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하고 내가 좋다는 걸 느낀 사람이 거짓 안 붙이고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나눠주면 회사는 소개를 시켜주고 유명 모델보다도 더 진실된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모델한테 줄 광고비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방식을 바꾼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거짓된 광고가 진실된 광고로 변화된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 일명이 다단계가 욕을 먹을까요? 애초에 출발한 그 처음 그 제자리의 모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체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론을 들여다보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근데 어때요? 왜 망했을까요? 왜 나쁘게 빠졌을까요? 애초에 처음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최고의 첫 번째 이론이 뭘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계급이 없는 사회, 계급으로 돈 많고 적고 이거 없애겠다. 저 노비도 없고 양반도 없고 다, 그리고 땅도 비슷하게 나눠갖고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계급을 만들었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공산당원이라는 계급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애초에 좋은 뜻은 다 사라지고 실패한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요, 한국에서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애초에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짝꿍들이 애초에 처음에 약속했던 거 지키시나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그러더니 고무장갑 사들고 오는 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는 아니고요, 원리 원칙을 지켜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정말 아름다운 비즈니스고, 내 자식들에게도 시키고 싶고, 한다면 시키고 싶고, 물려주고 싶고, 그런 멋진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오늘 이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출발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걸 지켜만 낸다면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 단 뭐가 힘들어요? 원칙을 지켜내는 때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칙과 그걸 지켜나가다 반드시 성공하는 일이다. 왜? 왜 반드시 성공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커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해요.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건 없다. 시장의 요구, 시장의 필요성을 이기는 사업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나테크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기 강사님들이 훌륭하고 방송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약속, 배경 시장이 크다. 이걸 머릿속에 보고 네트워크를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원칙이 깨지지 않는 걸 계속 쳐다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읽으니 우리 서울대 최인철 교수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행복이란 말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가 행복이라는 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행자가 어쩌다 행자예요. 어쩌다 복된 거.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갑자기 로또가 맞는 거, 이런 느낌이니까 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글자를 조금 바꿨어요. 행하다. 내가 복 받을 일을 한다. 복을 짓는다.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에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는 행동 하시고
복도 많이 지으십시오. 길 가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좀 줍고, 도로에 유리병이 떨어져 있으면 차 타이어 빵꾸 나지 말라고 좀 깨끗한 데 옮겨놓고, 저 쓰레기장 저 여러분들은 무심결에 번지는 그 종이컵 막 너저분한데 다음 사람 왔을 때 좀 깨끗하게 보이라고 좀 정리도 좀 해놓고, 화장실에 물이 흥건하면 그 손 닦아서, 나는 제가 화장실 가면 꼭 하는 게, 여러분들 물 닦고 하는 휴지 딱 꺼내가지고 물이 너무 흥건해서 닦거든요 제가. 왜? 누군지 모르는 다음 사람 소변 보러 올 때 좀 깨끗하라고. 이게 저는 복 짓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메나테크라는 이 귀한 정보, 글리코라는 귀한 정보를 알았는데 나에서 끝나버리면 이게 복 짓는 게 아니죠. 복을 나한테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복을 짓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요, 이 행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직업의 만족도와 보람과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요, 그 시대가 원하는 말들이 있어요. 1980년대는요 한국 사회가 제일 많이 했던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막 먹방하고 막 맛있는 데 가서 많이 먹으면 잘 사는지 알았어요. 막 차 몰고 비행기 타고 일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시 먹으러 일본 갔다 왔다. 그렇게 잘 사는지 알았죠. 뭐 그런 또 잘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예요? 잘 죽자. 아까 얘기했지만 휘발유 넣어야 될 차에 참기름 넣으면서 망가지고 있으니까 온전하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자, 오죽하면 잘 죽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겠어요. 그런데 요즘 더 많이 나오는 말이 평생 현역. 평생 현역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은요 여러분 단순한 돈벌이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기여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월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돈이 도움을 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 택시기사님은 누군가를 태워서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다 줬을 때 돈을 받는 것처럼, 내가 평생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돌봄받고 보살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기여하려면 내가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님은 차가 있어야 될 거고, 누구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더라도 기여할 수 있어요. 뭐요? 좋은 정보로. 다시 한 번 더, 뭐로요? 좋은 정보로. 남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 그걸 바로 잡아줌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새로운 부자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금융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이쪽 2등 3등은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뭐예요? 좋은 마음, 누군가에게 좋은 정보를 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백만장자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직업이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학원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면 결국 월급쟁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어라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경영학과가 500명을 뽑아요. 50명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500명씩이나 뽑는데. 그런데 거기 제가 2등으로 들어갔거든요. 500명 중에 2등 했어요. 그래 안 믿기죠? 예. 안 믿길 거예요. 저도 안 믿겨요. 기억도 안 나. 근데 뭐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삼성 들어가서 월급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로 평생 산 거예요. 가난을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와요. 변화는 기회를 같이 갖고 와요. 기존에 물건이 움직이는, 아까 광고 얘기도 했지만, 물건을 만들면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광고를 먼저 해요. 보통 40% 정도 비용을 들여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인천 총판, 연수대리점, 무슨 소매점에서 쭉 물류를 이동시키죠. 물건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비용, 마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보겠다 해서 이마트 홈플러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 다 문 닫고 있는 거 알죠? 또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또 문 닫고 이제 직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는 이 직거래랑 비슷해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참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비싼 광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는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위험하니까 차라리 진실되게 경험한 분이 진실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화서 그것이 연결됐을 때. 그래서 지금 21세기는요 누가 돈을 버는지 아세요? 적어놓으세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네이버가 뭘로 돈을 벌어요? 연결시켜서. 우버라는 회사가 차 한 대 없이 뭘로 돈을 벌어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 차를 타고 싶은 사람 연결시켜서. 에어비앤비, 방 한 칸 없지만 전 세계 최고의 호텔이 된 건 뭐예요? 숙박업소가 된 건 방이 있는데 자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
우리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아야 되고 투자금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네트워크라고 딱 왔는데 시작할 때 500만 원 필요해.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애초에 얘기한 걸 바로 어기는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 만들겠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놓고 바로 계급 만든 놈처럼 네트워크는 그런 거죠.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아볼 때 크게 네 가지 주의점을 줍니다. 요건 반드시 점검하고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회사가 온전한가. 두 번째, 그 취급하는 품목이 내가 노력했을 때 그만큼 보람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물건인가. 세 번째, 내 노력과 운 말고 내 노력에 비례하여 내가 뛴 만큼 노력한 만큼 합당하게 나에게 주는가. 제가 마지막에 야쿠르트라는 회사를 나올 때요, 진짜 승질난 건 맨날 부장님 하던 애랑 머리가 깨지게 잃어가지고 헛돈 내고 있는 세금 60억을 찾아내가지고 절약시켜주고 막 그런 일 했거든요. 제가 월급이 똑같아. 난 거기서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을 진짜 많이 하고 나왔어요.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거 아세요? 새벽 1시까지 일해도 그 노력한 만큼 나한테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도 일하고 2시까지도 일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준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것을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는데 처음부터 기술을 익히려면 내가 자격증을 따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도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 너 가서 대학교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대졸사원 뽑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격이 된 사람 와서 일을 시키는 건데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어도 돼요. 그런 과정을 여기서 공짜로 해주겠다라는 정말 복지 같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를 알려드려 볼게요. 공업과 산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도 많고요. 국민이 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다 기계로 대체하니까 국가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기업한테 책임을 줍니다. 너희들 직원을 자를 때 말이야, 나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 너희 회사 다니는 동안 얘네는 이 사람들은 너희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 이래서 자기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되도록 놀려면 교육을 다시 시켜. 근데 그 교육 시키기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부담해. 그럼 국가가 대신 시켜줄게. 이렇게 새로운 바뀌는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죠, 이런 얘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가죠. 그런 제도를 만들면 뭐예요? 기업이 기업하기 힘들 거라고 난리를 피죠. 기업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난리를 펴요. 근데 진짜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니네가 말이야 30년을 부려먹었으면 니네 일 하느라고 자기 개발이 됐겠어?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내보내려면 가르쳐서 내보내. 이런 거. 원래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는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재취업, 평생 일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국가가 해야 될 그런 교육들을 우리 리더들이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자, 회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글리코 영양소 얘기할 때 하나만 벤칼슨 기억하라 그랬죠. 이 회사 어쩌고 저쩌고 뭐 다단계 다 떠나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상장이 뭔지도 모르고 야 상장이 무슨 표창장이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고, 미국 증권시장에 여러분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에서 뭐라 자본주의의 꽃 이렇게 불러요. 자본주의의 저 열매는 증권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 관리를요 진짜 무섭게 해요. 그래서 저기서 조금만 편법으로 장난을 치잖아요. 장난쳐가지고 오너가 한 6, 7천만 원 수익 냈죠? 무조건 3, 4년 징역 살아요. 너 반칙한 거야. 왜냐하면 너 사장이라 회사 정보 먼저 알아서 네가 회사 주식 미리 싸게 사놨잖아. 그래서 이익 받잖아. 너 그러면 너는 감옥 가야 돼. 왜? 이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을 건드렸어 이 나쁜 놈? 그 진짜로 실형을 살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식시장을 엄격하게 관리해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한테 야 뭐 내가 아는 사람도 다 상장했더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무식한 자와 논쟁하지 마세요. 참 힘들고 결과도 안 나요. 적어요. 무식한 자와 논쟁하지 않는다. 그냥 나스닥 상장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소개 마케팅은요. 바늘부터 항공모함까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탱크 비행기 파는 것도요. 군수 브로커들이 하잖아요. 린다김 알아요? 린다김? 린다김이 뭐 했던 여자예요? 미국 무기 한국에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한국 군 출신 장군들이랑 연애해가지고 오빠 자기 이래가지고 정보 빼가지고 진짜로 비행기 팔아먹고 탱크 팔아먹고 한 게 린다김이에요. 연결시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시킨 비즈니스는 진짜 바늘부터 항공모함까지도 팔 수 있어요. 그건 뭐 진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는 건강식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행상품도 있고 뭐도 있고 통신도 있고 있잖아요. 다 가능해요. 근데 그중에 전 세계 비율을 보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반절 이상이 뭐예요?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배경 시장. 그러니까 아이템 나는 화장품 좋아하고 화장품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나는 전화기 좋아하니까 통신 네트워크 이건 우리나라에서 망했지만 이제 없어졌죠. 법적으로 없애버렸지만 난 여행 좋아하니까 뭐 크루즈 여행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은 또 불법이에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지금 뭐 크루즈 다단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거 해도 돼요. 그런데 시장성을 봐야 돼. 성장하는 시장을 타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글리코 영양소 이것은 제가 좀 전에 한 강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앞단에 강의한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정말 여기 언급된 정말 이 치명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사람이 지금 저 밖에 이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시장성을 보시고요. 또 감사하게도요. 이게 참 괜찮은 거라 우리 회사가 직접 연구하지 않아도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상을 받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만들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요.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나왔어요. 다 영어고 의사들만 모르는 책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뭐 MIT 공과대학이라는 막 이런 데서도 막 20년 전 30년 전 다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저런 잡지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보가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끼리 얘기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처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세포에 털 있다가 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한참 전에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의사 선생님도 왜 모르냐면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95년도, 97년도 막 이쯤이에요. 그러면 50살 넘어간 의사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의대를 졸업한 후에 추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서 이게 거짓말이라서 의사들이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몰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모르는 걸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의사한테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알거나 먹어본 사람한테 먹어도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 한 번도 안 사본 사람한테 주식 투자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인생에서요 잘 살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큼 똑똑한지 압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질문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질문하냐가 중요해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고 엉뚱한 정보 듣고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듣고 와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성공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서 안 되는 일이래 그러고 뭐 그 팔자지 그건.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노력한 만큼 합리적인 보상을 주느냐. 근데 여기에는요. 아까 제가 헌법에 참 좋은 철학이 담겨 있다 그랬죠.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들에도요. 그 돈을 나눠주고 수고한 만큼 돈을 나눠주는 거에 철학이 좀 담겨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35%를 나눠준다 이렇게만 알지만 그걸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따라 생각과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이 다른 거예요. 네트워크 우리 메나테크 메나테크의 보상은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기 누르면
100% 10억을 주고 여기 누르면 1000억을 준다 했을 때 1000억을 누르겠죠. 그런데 요 말이 빠졌어요. 요 말이. 확률이 겁나 희박해요. 여기는 확실히 10억. 여기는 1000억이긴 한데 만분지 1. 자, 나는 그래도 이 1000억을 누르겠다. 그런 분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서 계속 복권을 사야지. 저는 이쪽이거든요. 우리 맨하튼의 보상 플랜은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맨하튼의 보상 플랜에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만 방판과 뭐가 다르냐 알아요. 왜냐하면 복잡해 보여요. 여러분 봐요. 방판. 자, 아무리 아줌마야. 무슨 아줌마야. 뭐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1000만 원 팔면 얼마? 1000만 원 팔면 200만 원. 2000만 원 팔면 400만 원이나 450만 원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요 그렇게 안 떨어져요. 똑같이 내가 1000만 원을 사람들에게 전했어도요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1000만 원을 전해서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80만 원 받는 사람. 그게 뭐냐면 이 보상 플랜 안에 회사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된 방식대로 전달이 됐을 때 최대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룰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이해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을 안내해 드린 분을 믿고 그분들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고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해야만 본인도 돈 버는 구조가 여기에 법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등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스폰서가 뭐 말만 하면 또 나 베껴 먹으려고 그러나? 나 사기 이런 사람 있어요. 바보예요. 이 안에 법은요. 상대방을 부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제가 이 일 좋아하는 게요. 세상 일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봐요. 세상 일이 어때요?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돼야 내가 어떻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그러면 내가 잘 돼요. 저는 이 일을 만나서 이 룰이 다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일은 성직 같은 일이다. 근데 돈도 많이 들어오네. 우리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 일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돈도 별로 못 받으면서 남 섬기는 일을 평생 했는데 이건 뭐야? 똑같이 섬기는데 돈을 그때보다 10배, 20배씩 주네? 그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 간단히 스마트 보상 플랜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 회원가입해서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거 쓰는 거예요. 스마트 구독이라고 해서 혜택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대략 처음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처음에는 내가 써보는 거예요. 계속 경험해보는 거. 나를 위해서. 어차피 쓸 돈이니까. 근데 쓰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너 뭐 먹어? 막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러면 야 나도 그거 좀 줘봐. 이래요.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싫어하니까 알았어. 그럼 내 코드에서 주문 넣어서 너한테 줄게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한 20만 원어치 먹고 친구 10만 원어치 먹고 이렇게 해서 한 80만 원 정도가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반드시 돼요. 내가 제대로만 먹으면. 내가 제대로만 효과 보고. 그러다가 내 친구가 야 너한테 번번이 주문 넣는 거 귀찮으니까 나도 코드 하나만 열어줘. 내가 그냥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 먹을게. 오케이. 그래서 그 4명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처음에 먹는데 주가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80만 원 정도 이렇게 누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내 밑으로. 그럼 나는 실버 디렉터라는 직급이 되고 한 30만 원 정도 32만 원 정도가 내 통장에 들어와요. 나는 한 달에 30 먹고 친구 20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내가 먹는 건 공짜가 되는 수준이 되잖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친구들도 야 나도 좀 싸게 먹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이 친구가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처럼 30만 원 정도 들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 보고 옆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네? 4명씩만 알렸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SED란 직급이 되고 한 120만 원, 130만 원 들어오는 돼서 굉장히 좋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이 얼마나 월급을 더 줬으면 생활비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200만 원 갖다 주는 사람이든 500만 원 갖다 주는 사람이든 1000만 원 갖다 주는 다 공도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100만 원 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딱 인생이 바뀌겠대. 100만 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가 않고요. 여기서 좀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PD라는 직급이 돼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 원. 대기업 과장급의 연봉자가 돼요. 근데 누구는요.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요.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3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되긴 돼요. 더 중요한 건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세상 일은요 다 기한을 정해놓잖아요. 그 기한 안에 못 들어오면 나머지 노력했던 거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다. 그래서 이 6가지 보너스가 다 있는데 이건 자세히 못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2가지만 하나 말씀드려요. 그게 유니레벨 보너스라는 건데요. 아까 글리코 영양소라는 그 굉장히 괜찮은 물질과 효과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뻗쳐져 나가요. 이걸 유니레벨이라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왜? 제품이 일을 해요. 제품이 일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해. 광고하러 다니는 건 아닌데 광고가 돼. 그럼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해봤어요. 저희가 7단계까지 수입이 나오는데 여기 150이라는 거는 150만 원이 아니라 150점 금액으로 한 20 몇만 원 정도 20만 원이라고 칠게요. 한 25만 원 정도 내가 25만 원 먹고 20만 원 25만 원 먹는 사람을 4명 또 그 밑으로 4명 이렇게 꽉 채워간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꽉 채워지진 않지만 그렇게 꽉 채워진다고 했을 때 다달이 내가 받는 유니레벨 보너스가 1억 4천이에요. 이 중에 10분지 1만 돼도 1,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추 그 정도 돼요. 그게 넘는 분도 우리 그룹에 많으시고요. 자, 2번째는 뭐냐면요. 매칭 보너스인데 여기에 멋진 철학이 있어요. 이 매칭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분들 중에 성공을 누군가 시키면 그 성공의 비례만큼 회사가 그분 성공시키느라고 당신 고생했어요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는 건데 다른 회사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회사는요. 나라는 사람이 가입시킨 사람 거만 받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밑에는요. 이 사람 밑에는 내가 가입시킨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가입시킨 그래서 가입시킨 사람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막 퍼져나가서. 그러면 이 매칭 보너스라는 게 내가 가입시킨 사람 거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가입시킨 사람 거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파트너인데 의붓자식 친자식 가르냐. 가리지 말고 누구든 가리지 말고 다 성공시켜라. 그럼 인정해 줄게. 이게 여기 메나테크에 숨어있는 철학이에요. 다른 회사 리더들한테 이 설명을 깜짝 놀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래.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입을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 8월 달에요. 제가 약 3천만 원 수당이 들어왔는데 볼게요. 유니레벨 보너스가 1,000만 원. 누군가를 도왔을 때 했던 게 1,300만 원. 그리고 뭐 기타 나머지 수당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핵심적인 2가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제품과 시장이 매칭이 돼서 시간이 무르익으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요. 연봉 1억 받으면요. 20년 걸려 20년. 근데 여기는요. 평범한 주부가 막 1년 만에 2년 만에 연봉 1억이 딱 되고 대기업 다니는 신랑보다 연봉이 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 만 하시겠어요? 연봉 1억까지도 꿈꾸지 마세요. 처음에는요. 100만 원만 쳐다보고 움직이세요. 저는 200만 원 받고 쳐다보고 움직였는데 이게 10배가 돼버린 거예요. 15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좋아하는 강사를 때려치고 이걸 하고 이 시간에 여기 있을지도 몰랐고요. 서울교육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멀쩡히 선생님 하던 제 아내가 명예퇴직하고 지금 밖에서 앉아있을지 저도 몰랐고요. 일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사태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되는데. 자, 마지막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할 때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든 뭐가 있든. 근데 이 일은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다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데 대신 이것도 기술과 실력이 필요하니까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리더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지금 유튜브 줌으로 나가는 SOM 시스템 오너 미팅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이렇게 오늘 환자로서 오셨거나 고객으로 오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는 게 이렇게 와서 쭉 죽다 보니까 다단계가 뿔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였구나. 원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였는데 사람들이 장난질을 쳐서 이게 나쁘게 보여진 거지. 이게 괜찮은 일이구나 오해가 불식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은 뭐가 있어야 하면 그게 MBA, 맨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엊그제 3월 2일 날 강남 본사에서 정말 꽉 찬 분들 모습이 있고요. 이번 달에는 3월 15일 날 인천과 부산 센터에서 동시에 과정이 진행돼요. 혹시 여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면 제품 좀 정확히 알고 먹으려고 오신 분 계시다면 요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MBA를 마치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맨하테크 비즈니스 스타트라고 해서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전국으로 더 정확히는 전 세계로 쭉 여러분들 사업을 명함 만드는 것부터 가방 드는 것부터 정말 설명하는 방법부터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돈 받고 공짜로. 여러분들은 뭐만 투자하면 돼요? 시간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투자가 필요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돈 투자가 필요 없는 거지 시간 투자는 필요해요. 그거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이 중에 아직 고PD쌤이라는 데를 한 번도 못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까지 오고 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덕산에 있는 리솜 리조트라는 데서 1박 2일 동안 참가비는 7만 원이거든요. 식사도 2번 드리고 좀 불편하지만 5인 2실로 숙소도 좀 드리고요. 다음날 집에 보내드려요. 묶어놓지 않아요. 저는 돈 받고 하는 강의를 2,000번 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 가슴을 뜨겁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관을 갖다 놓고 수유를 입혀 넣어서 막 뚜껑 망치질을 하고 막 뭐 술도 먹여보고 강의장에서 사람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그냥 앉아있는 자체로 에너지 덩어리. 저는 한 번쯤은 왔다 가라. 에너지 샤워, 정말 긍정, 희망, 용기, 도전.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모든 단어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기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라. 그런데도 내 마음이 안 열린다면 인생 이거랑 뭐 연결 안 되는 분이고 내 가슴이 그게 필요했던 사람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고PD 세미나입니다. 정말 어설픈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못 오지 마시고요. 이번 3월은요 더 뜨거울 거예요. 왜? 2월 달에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지금 엄청 많고요. 그날 행사 뭐 엄청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 사업 설명은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좋았다면 누군가에게 매주 화요일에 여기서 계속 열려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 열리니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누군가 초대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MBA.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MBA를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2012년 8월 달에 이 졸업장 하나 받았어요. 저희가 곧 이사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벌써 제 007 가방하고 애들 돌반지랑 같이 넣어놨어요. 없어질까 봐. 이 보잘것없는 종이 쪽지 하나가 저에게 30억을 벌게 해줬고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종이 쪽지지만 저에게는 고려대학교 졸업장보다 훨씬 귀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막둥이 태어나는 해, 막둥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마 뱃속에. 그리고 나서 제가 얘가 나올 때쯤 PD가 됐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막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연년생 딸 막 이렇게 하고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막 커가죠. 오른쪽 사진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같이 여행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이도 데려가고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자기들 취미하고 싶은 거 열심히 지금 벽 타기 뭐가 될런지 잠깐 벽을 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고PD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이제 저희가 누렸던 거 몇 가지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가 성공자가 하와이인데 이 사진 못 보셨을 거예요. 예, 저거 우리 배재현 사장님, 이명희 사장님, 예, 우리 1호 사업가 처음 하와이 갔을 때, 예, 이게 젊긴 했는데 좀 없어 보이죠, 다들?
예, 지금 조금 늙었는데 있어 보이죠? 예, 그런 어떤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이를 6번째 갔고요. 회사에서 보는 두바이 사막 가서 낙타도 타봤고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스페인 가서 이렇게 시간도 보냈고요. 4월이면 미국 본사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본사를 가봤더니요, 그 먼 나라 회사 건물에 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브론즈 PD 때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브론즈 PD인데 사진이 걸려 있어서 아이고 풋풋하다, 아이고 젊네. 예, 추억의 사진입니다. 제가 70년이 행복했다는 게, 제가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만나서요, 5식구가 행복했으니까 70년이 행복했죠. 그리고 저는 적어도 3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식구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150년이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할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샬롬.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꼈던 행복과 경험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아까 행복의 요소가 7가지 요소라 그러는데, 이 일에서 성공하잖아요? 이게 다 채워지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 더 좋아졌어요. 예, 큰일 났어요. 부부 사이 좋아지고, 친구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 친구들 게임도 안 되는 친구가 여기 생겼어요. 여기. 제 강의 들으시게 되고 부산에서 우리 형제 라인 분들 리더 사장님 3분이나 막 오시고 아침에 인사하고,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취미, 건강 다 구성된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룹에서만 올라간 자리예요. 올해는요, 우리가 올해부터 생기는 PD는 또 그룹에서 스마트 PD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려요. 요번에 고PD 세미나 오시면 우리 그룹 스마트 PD 1호분의 스토리를 들을 거예요. 36년 동안 다단계 잡으러 경찰관, 다단계 수사했던 경찰관이 자기가 와서 다단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호 스마트 PD가 되셨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의 스토리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그 어떤 걸 보니까요,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요, 돈 나갈 구멍은 줄이고, 주로 질병이겠죠. 이게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어느 강의에서 한 말이에요. 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냐면, 그분은 돈 나갈 구멍 줄이는 얘기만 하시더라고.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2가지 다 가능해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돈 나갈 구멍을 줄이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요, 저분은 몇 년 하셨어요? 저분은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때깔 좋으면 오래 하신 분이에요. 때깔 나쁘면 아직 오래 안 한 거예요. 오래 했는데도 때깔 안 좋으면 많이 안 먹은 거예요. 네. 딱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소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돈 나갈 구멍을 줄이십시오. 건강해지세요. 그 다음에 돈 들어올 구석을 늘리십시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부르기 직전까지 평생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현역으로, 누군가 우리 이 사회 구성으로서 누군가에게 작지만 기여하는 직업인으로서 이 메나테크라는 정보를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현역으로 기여하고 행복하셔서요, 여러분을 통한 행복이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데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